자, 정연고 이제 통합과학 100문제 1차 해설을 할 텐데,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공통에 해당되는 성질,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산으로 끝나니까 얘들은 산성입니다. 그쵸? 산성 물질이고요. 이 산성의 공통 성질은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자, 만약에 문제가 염기성으로 나오면 염기성의 공통 성질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공통 성질, 이 문제에서는 양이온 때문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산염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맞는데, 지금 산은 탄산칼슘 밑줄긋고, 이게 기체 종류가 틀렸죠. 그러니까 CO2.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합니다. 요거 기체 무엇과 반응했을 때 이 종류가 이제 이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 틀려서 3번이 틀렸다. 자, 3번처럼 이온화식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이온도, 양이온은 H 플러스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럼 2번에 보면 얘는 이제 모양이 잘못됐죠. 틀려서 바로 찾아내야 돼요. 자, Na 플러스, 자, K 플러스, 자, Ca2 플러스, Mg2 플러스. 자, 요런 것들 좀 주의해서 봐줘야 되고요. 음이온들 보면은, 자, Cl 마이너스, SO4 E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자, CH3 COO 마이너스. 자, 요런 것들, 네, 요런 모양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고, 틀린 거는 여기서는 2번이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자, 페놀프탈레인 밑줄 긋고 붉은색 하면 바로 염기성. 이렇게 쓰고요. 자, 염기성, 이건 맞는데, 자, 기체 발생 안 시키고, 색깔은, 자, BTB 밑줄 긋고, 항상 문제 풀 때, 자, 요런 것들은, 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BTB는 염기성에서 파란색.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산수용액, 가와 이제 산수용액이 각각 물에 녹아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H 플러스가 지금 동그란 게 H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각각 녹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 세모는 예를 들어 얘가 HA라고 하면 A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얘는 이제 2대1로 들어있기 때문에 H2B라는 물질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네모는 B2-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네모는 양이온이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가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가와 나를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개수, OH- 개수는, 네, 가의 경우 더 많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요거 찾는 거,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6번 같은 문제 이 그림에서, 이거 보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자, 세모는, 자, 마이너스 1가, 네모는 마이너스 2가다. 요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의 디귿번을 보겠습니다. 자, 탄산하고, 디귿번 보면은,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자, 탄산,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자, CO2의 용해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죠? 그러면은, 네, 해양산성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가 맞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에 보면은, 이 지금, 마이너스 극 근처에는 NaOH. 그러니까 이쪽에 NaOH를 넣었으니까 NaOH가, 네,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여기 H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중간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데, 이게 선이 초록 색깔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된 지점이냐면, 중성이 된 지점이다라는 거고요. 자, 녹색 선이 왜 나타나느냐?
얘 때문이 아니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중화점이 돼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로 X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녹색 부분의 온도가 높은 게 맞고요. 자, 위치를 바꾸면 네,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위치를 바꾸면 얘는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이렇게 이동하니까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녹색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답이 2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9번 같은 문제는 밑에 여기 단이라는 것을 꼭 잘 읽어 보셔야 되고, 그래서 묽은 염산 여기 써주고 염화나트륨 자 여기 여기다 해주고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해줘서 여기 니은 보기에서 같은 종류의 양이온 들어있다라는 것을 맞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염화나트륨 대신에 요거 대신에 에탄올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가 뭘로 바뀌죠? 에탄올 CH, C2H5OH가 되죠? 얘는 물속에서 이제 이온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니은 보기가 틀린 게 됩니다. 다른 양이온들, 그러니까 양이온이 여기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성 물질이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고, 네, 문제 풀 때 요 중성에 해당되는 물질도 유심히 봐줘야 됩니다. 자, 10번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A와 B에 각각 떨어뜨렸다 그랬고요. 여기 보면은 자, 페놀프탈레인의 결과 붉은색이니까 이게 NaOH, HC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문제를 푸는데 보기 중에는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11번을 보면 중화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고요. 자, 중화반응 뜻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반응을 하는 거를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염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맞고요. 이 염의 정체는 자, 산의 음이온 그리고 염기의 양이온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물은 뭐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죠? 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된 거다. 얘를 이 반응을 뭐라고 하나요? 알자 이온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는 게 맞고요. 자, 중화점은 자, 얘네들이 모두 반응해서 완결된 지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화점에 도달한 혼합 용액은 중성이거든요. 기체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염산에다가 이제 염기성 물질을 나중에 넣어주게 되면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변하는 게 맞죠. 얘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네,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처럼 농도가 같은 이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있는 미리수를 전부 다 개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물의 개수 파악할 수 있고요. 자, 물은 소량 따라가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 이런 거 잘 푸시면 되고요. 자, 중화 반응 일어나는 거는 산염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둘 다 산성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 자, 라에다가 BTB 떨어뜨리면은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이 돼야 되고요. 그죠? 수산화 이온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경우는 네, 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게 다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자, 이전의 온도는 21도보다 낮다. 얘가 되겠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혼합 전의 용액의 온도는 21점 이거보다는 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다음 13번에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자, 처음에 20ml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3N입니다. 자, 얘네들은 그러고 나서 자, 끝에 봤더니 10ml BOH를 넣어줬는데 자, 요 세모의 개수가 4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2N씩 들어갔다고 해주고 얘네들은 20ml당 네, 4N에 해당되는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농도를 안 물어봤지만 농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HA는 20ml당 3N 들어있고, 자, BOH는 20ml당 입자수가 4N 들어있어서, 자, 농도의 B가 몇 대 몇이다? 네, 3대 4다.
별표 치고 요거까지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OH-랑 B가 결합되어 있어요. 1대1로. 그러니 얘가 B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산성이므로 작다가 맞고요. 자, 전체 이온수 별표 치시고 전체 이온수는 이 경우에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쭉 일정하다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이거 전체 이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랑 나 지점은 여기가 지금 중화되기 전이니까 여기가 나, 여기가 중화점,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되기 전에 가점과 나점이 모두 분포하기 때문에 네, 같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입자수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화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전체 이용수가 같다. 그래서 그래프 몇 개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분자수는 증가하다가 자, 중화점에서 같아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릅니다. 전체 이온수 그래프랑 요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분자 올라가다가 증가하다 일정하다.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자, 가나 두 번 넣어주고 여기가 중화점이죠. 처음에 EN 들어있으니까 한 번 넣어줄 때마다 N씩 들어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는 네, 염기가 됩니다. 여기가 산성이고 자, 그러면은 자, 디귿 보기에서 자, 생성된 물 분자수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틀렸다고 해줘야 돼요. 물 분자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물 분자수는 증가하다 일정해진다. 중화점을 기점으로 일정해진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증가한다가 틀린 게 되겠죠. 자, 15번 지금 앞에서 했던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지금 2n씩 들어있고 nn 들어가서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성 찾는 거랑 Na 플러스는 이가 일정하죠. 원래 들어있던 거니까 일정하고요. 전기 전도도 별표 치고 전기 전도도는 부피분의 이온수입니다. 그래서 B와 C가 이제 전체 총 이온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지금 C가 커진 상황이니까 자, 전기 전도도는 C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7번에 보면은 자, 쭉 올라가다 물분자수가 올라가다 일정해지죠. 여기가 중화점이고요. 중화점에서의 부피비를 가지고 농도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HCl과 NaOH가 있는데 여기서 자, 부피비가 중화된 시점에서의 부피비를 말하는 거예요. 10대 20이다. 자, 약분하면 1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농도비는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다. 자, 농도비의 다른 표현은 같은 부피당 뭐 H 플러스 입자수, 같은 부피당 OH 마이너스 입자수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1대 1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당 총 이온수 이렇게 해도 농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비는 2대 1이고요. 자, A 용액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자, 원래 들어있던 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 중화되기 전에는 산성, 중화점 이후로는 염기성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A는 산성이니까 이가 맞습니다. 자, B는 중화된 시점이에요. 중화된 시점에서는 농도 그 이온수가 B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1대 2가 아니라 1대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얘네들이 지금 구경꾼이기 때문에 자, 1대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C에서는 염기니까 얘가 맞겠죠. 그쵸? 그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8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온수 찾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단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HCl의 농도가 NaOH보다 5배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N이 됩니다. 5분의 1. 그죠?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은 미리수로 지금 20ml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ml당 10개. 얘는 20ml당 2개.
그래서 같은 부피끼리 섞으면 자, HCl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산성이 되죠. 그러면 맞고요. 자, 역시나 산성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자, 무색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 자, 19번 그림 역시나 여기가 중하점이고, 자, 염산에다 넣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 산성, 중하점 이전에 산성, 이후는 염기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A에다가 메틸 오렌지를 넣으면, 자, A는 산성이니까 메틸 오렌지가, 자, 북노노죠. 그죠? 그래서 붉은색이 되니까 틀렸고, 자,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중하점에서도 전류가 흐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자, 구경꾼 이온이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A에서 C로 갈수록 염화 이온의 수는 처음에 들어있던 구경꾼이기 때문에 일정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21번에 보면은 자, 수산 나트륨 40ml에다가 얘를 넣어서 자, 여기서 이제 중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써볼게요. NaOH 40ml랑 HCl 20ml에서 중화가 됐어요. 그럼 중화 부피비가 네, 2대1입니다. 자, 부피비가 2대1이면 자, 농도비는 몇 대 몇이 된다? 1대2가 돼서 HCl이 2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다 맞고, 자, NaOH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여기 들어있는 이온수보다 절반이다가 맞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 농도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주어랑 자, 이게 비교하는 거가 바뀌어서 나오면 또 2배가 되겠죠? HCl은 NaOH보다 2배이다. 맞죠? NaOH는 HCl에 비해서 2분의 1배다. 이렇게 말장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별표 주의해 줘야 됩니다. 자, 22번에 실제 참여한 이온은 네,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쓰라는 거니까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화살표 H2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중하점이니까 B 지점이고, 네, 중화가 된 지점. 자, 액성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랬으니까 A는 지금 현재 자, 농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개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물의 양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20개, 자, 물이 20개 생성됐고 여기 30개, 여기 20개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각 지점의 액성은 뭐냐? 요거 보면 알겠죠? 자, 각 지점의 액성은 A 지점은 NaOH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염기성, 여기 중성, C는 산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23번에 보면 같은 부피당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부피당 그림이 이렇다. 자, 그러면은 묽은 염산에서 이제 H 플러스 숫자 중요하죠. 4개 있고 Cl 마이너스가 4입자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길 그냥 20ml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20ml당 4개 나온다. 그 원래 HCl이 몇 개 있었다? 4개. 이 토탈 4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산화칼슘은 같은 20ml당 CA2 플러스가 2개 나오고 있고요. OH 마이너스가 4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ml당 CA, OH2라고 하는 이 전체 입자는 2개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20ml당 입자가 4개, 2개 있으니까 농도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농도비는 같은 부피당 입자수, 이 덩어리 입자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덩어리 입자의 농도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농도비도 알 수가 있고요. 자, 농도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20ml에서 네, 중화가 되는 거죠. 왜? 여기는 OH-가 2배 튀어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기역 지점이 중화 지점인데 여기 부피가 네, 20ml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40m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진 않죠. A는 나중에 넣어준 뭐예요? 구경꾼이잖아요. 그러니까 CA2 플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갔을 때 CL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숫자가 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중화점 20mm.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애가 누군가요? H 플러스 이렇게 늘어나는 애가 2배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OH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 지점은 네, 중성이 되고 중성, 니은 지점은 염기성이다. 이렇게 해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여기 와서 A와 B에 해당되는 이온, 알자 이온 반응식까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지금 현재 CA2+, B가 Cl-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OH-가 H2가 됩니다. 얘가 이제 알자 이온 반응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역 지점은 중성이니까 초록색, 니은 지점은 염기성이니까 파랑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4번도 지금 보면 자 2대1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농도의 비는 몇 대 몇이다? 1대2다. 이렇게 바로 써주시고 여기가 이제 중화 지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입자수는 여기서 똑같이 놓으면 되겠죠. 여기가 여기를 2n이라고 놓으면 여기도 2n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5n, 여기가 1.5n, n, 여기가 0.5n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절반이니까 n, 3n, 4n, 5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자 전체 단위 부피 반응 전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 수비 요걸 밑줄 긋고 여기가 농도비를 말하는 거예요. 농도비. 그러니까 HCl 대 NaOH 농도비가 여기 구해놨죠? 1대2.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의 양. 자, 물의 양 보겠습니다. 밑에다 써볼게요. 자, 물은 소량 따라가니까 여기 N, 2N, 여기 1.5N, N, 0.5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의 양의 비는 가대다가 네, 1대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 라에서 찾는 거예요. 라에서 Na 플러스가 요 4n에 해당이 되고 Cl 마이너스 n에 해당되니까 4대1이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 공룡 화석에서 위석이 발견되고 물고기도 있었다. 그럼 위석이라는 거는 초식 동물의 특징이 되고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주변에 뭐 호수라든가 뭐 바다가 있었다 근처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관찰하고 있는 지층은 당연히 변성함이 아니라 퇴적암층이 되겠죠. 깊은 바다 아니고 바닷가라고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공룡이라고 하는 것은 네, 육지에 살고 있는 파충류, 거대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하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공룡이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 당시 쌓인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그쵸? 선 캄브리아대 아니고 지각 변동 안 받았습니다. 답이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C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C시대는 뭐냐면 중생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중생대에 대해서 옳은 것은 거시 식물이 번성한 게 맞죠? 자, 근데 오존층 형성돼서 육상으로 진출하고 이거 고생대입니다. 자, 거대한 판게아를 형성한 것도 고생대 말기고요. 자, 거대 잠자리, 거대 곤충. 자, 거대 곤충 나오면 고생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거대 파충류. 자, 중생대는 거대 파충류. 이렇게 되고 고생대는 거대 곤충, 양치식물, 거대 양치식물 이렇게 됩니다. 산소 농도가 35%로 가장 높았다 맞고요.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소 농도가 O2 21%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가 최고 지점이 맞다. 가장 높았던 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좀 잡아주시고, 자, 여기 거대 곤충, 거대 파충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에 선 캄브리아 시대는 육지에 없죠. 무조건 바다에서만 생물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연표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2억 년 전에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 거시식물 번성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좀 기억을 하라 그랬죠. 여기 현재라 그러면 신생대가 시작된 시점 0.66, 중생대가 시작된 시점이 2.5, 고생대가 5.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고, 중, 신. 그래서 2억 년 전이면 여기쯤이에요. 여기. 그쵸? 여기 중생대가 왔죠. 자, 그 다음에 32번에 산소 농도가 높았을 때 몸집이 커진 게 맞습니다. 약간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석 충돌로 공룡이 멸종한 것까지 맞는데 이후 양서류가 아니라 공룡이 멸종한 자리를 굉장히 이제 다양한 포유류들이 번성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대 말에 나타난 남세균 언제 나타났어요? 네, 선 캄브리아 때 나타난 겁니다. 시대가 틀렸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틀렸어요. 자, 자외선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 틀린 거 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다 맞는 거는 1번이다. 자, 35번도 보면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해양생물과의 수에서 여기 쭉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쵸? 이 그래프 좀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중생대 시작이죠. 그리고 여기가 또 신생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생대 최초의 다세포 생물 아닙니다. 이거 선캄브리아대의 특징이고, 중생대 말에 감소한 해양생물의 과의 수는 고생대 말보다 적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더 많이 멸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중생대의 특징이고요. 중생대 해수면을 보겠습니다. 자, 중생대 해수면 요 시점이죠. 네,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프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답을 4번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1번은 아닌 게 맞고요. 자, 판게아 형성된 시점은 고생대 말이니까 D시기라고 해주셔야 되고,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언젠가요? D 이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D 시기의 대멸종 이후에 생물과 수는 점차 증가한 게 맞고, 자, E가 5차 대멸종이니까 소행성 충돌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멸종 시기 나와 있고요. 자, 여기가 1차, 2차, 여기가 3차, 4차, 5차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삼엽충은 어느 시기에 멸종을 한 거냐면 B 시기에 멸종을 한 거고, 공룡은 C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이 틀려서 틀린 거고, 멸종한 해양생물 과의 수가 가장 큰 시기는 B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3차 대멸종 때 가장 큰 규모로 멸종을 했다. 그리고 대멸종 시기를 지난 후에도 해양생물 과의 수는 점차 증가한다. 그렇죠. 멸종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진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육상생물이 출현한 거는 고생대니까 한 여기까지를 자 고생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생대. 자, 요 이전에, 그리고 여기 육상생물 출현은 요 중간 시점이 되겠죠. 여기 고생대, 여기 선캄브리아대, 암모나이트 멸종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오존충은 A 기간 동안에, 그렇죠. 요 기간 동안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전에 만들어진 게 맞고요. 그리고 기억은 육상생물의 출현은 고생대 때 벌어진 일이고, 거시식물은 출현한 게 언제예요? 자, 출현한 거는 고생대입니다. 거시식물이 출현한 거는 고생대니까 B가 안 되겠죠.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48번에 보면은, 지금 화석이고, 지층
A부터 E까지 순서대로 쌓였다. 그리고 각각 고생대 아니면 중생대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와 라 중 하나는 필석, 산호에 해당된다. 자, 필석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고, 자, 산호는 시상화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가 시상인 산호, 그리고 라는 여기서 끊겼죠. 이게 얘가 필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A와 B 사이에 급격한 화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를 경계로 봐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죠? 시대의 경계. 자, 옳은 거 라는 필석이고, 자, 그러면 여기 밑에가 고생대고 이 위에가 중생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C는 고생대 대적된 지층이 아니죠. 그 다음에 E는 수뷰는 육지가 아니라 산호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E에서 지금 산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지가 아니라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퇴적되었을 것이다 해서 맞는 건 1번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부정합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경계에서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퇴적이 되고 있는 순서고요.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는 지각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가 지각변동. 그리고 수면이니까 다시 여기서 퇴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순서 시대가 부정하고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되는 게 맞고요. 다가나 순서입니다. 틀렸죠? 지층이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퇴적되고 있는 지층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가 더 높다가 맞습니다.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50번은요. 자, 요런 예시들은 전부 다 유전적 변이를 나타냅니다. 자,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죠. 자,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뭐냐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 진화로 이어진다. 자손에게 전달돼서 이 변이가 진화로 이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 변이만 진화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자, 요거랑 비교되는 게 비유전적 변이는 그 시대에서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자연 선택될 수 있는데, 자, 자손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유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유전적 변이 중에 획득 경질, 뭐 근육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맞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1번은요 여기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가는 딱정벌레에서요, 자, 초록색 딱정벌레가 돌연히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 돌연히 나타났다. 자, 얘가 뭐예요? 돌연변이. 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사이에서 이런 애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유성생식이. 자, 둘 다 유전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유전적 변이니까. 자, 이 둘을 둘 다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될 수 있고, 돌연변이 맞고, DNA 변화가 맞죠? 틀린 건 1번인데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틀린 거 1번. 자, 그 다음 52번. 변이는 같은 생물종의 개체가 나타나는 형태의 차이만을 의미한다. 자, 요런 단어 주의해야 돼요. 자, 형태 플러스 습성의 변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적 변이만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생물 종이라도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개체 간에
변이가 나타날 수 있죠. 자, 환경의 차이로 인한 변이를 뭐라고 한다? 네, 이거를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 차이에 의한 변이는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얘가 유전되지가 않는 게 특징이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54번에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설명이고요. 변이를, 원인을 명확 설명하지 못했고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었다. 이거 틀렸습니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같이 줬죠. 그 다음에 유리한 개체 맞죠? 이 표현이 맞습니다. 적응에 유리한 변이를 더 많이 남긴다. 같은 변이라면 자연 선택의 결과가 같다가 아니고, 자, 환경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선택될 수도 있고 또는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선택됐을 때를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한 결과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진화가 일어나서 자연 선택된다가 아니고요. 자연 선택이 된 결과적으로 진화, 종분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다. 54번은 별표 치시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5번에 가가 용불용설이고요. 나가 자연선택입니다. 그러면 용불용설을 주장한 학자는 바이스만이 아니라 르마르크라는 학자고요. 자, 획득형질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자연선택에서는 우수한 아니고 자, 유리한 형질이라고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58번에 가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전되죠. 그쵸? 자,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가집니다. 그죠? 말라리아 내성이 있고요.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해보면, 자,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 말라리아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과, 자, 말라리아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이 있고, 자, 남모양이 있다. 자, 이랬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정상인 말라리아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는다는 거를 선생님이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리하고, 적응이 유리하고, 얘는 불리하다. 자, 근데 말라리아가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얘가 불리해지고, 얘가 유리해져서, 자, 말라리아 지역에서 얘가 선택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9번 그림은, 자, 이 이전에, 자, 변이는 여기서 벌써 발생이 된 거라서 A, B, C 변이가 있고요. 여기서 B가, 자, 선택을 한번 받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자, 변이가 발생되고, 또 선택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변이는 B와 D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돼서 D가 선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억이 일어난 이유는, 네, 먹이 서식지에 의한 생존 경쟁 때문이다 라는 게 맞고요. 변이가 있었고요. 니은에서 크고 두꺼운 부리에 대해서 자연선택이 일어난 게 맞죠? 다 맞다. 5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바뀐 게 아니고요. 이 중간에 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변이 과정이 한 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변이가 또 발생이 됐고 거기서 또 누가 선택받았다, D가 선택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까지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변이 다음이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61번에 보면은 털실방울이 있는데, 자, 털실방울 A는, 자, 이 항생제의 비내성인 집단이고요.
스타이로폼 방울인 B는 자, 내성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는 항생제예요. 그래서 찍어내는 과정은 A가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자, A가 누구였죠? 자, 비내성 세균이 네, 제거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세균 모형을 남은 수만큼 추가한다라는 거는 네, 증식 과정입니다. 증식. 자,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억의 비율이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자, B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 내성 세균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B다. 맞고 항생제. 자, 살아남은 개체들이 증식하는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 증식인데 자, 증식 과정은 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63번에 보면은 A와 B의 차이는 네, 유전 정보가 다르다. 이거 유전자 차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유전자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단백질 종류와 양에 따라서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질 차이 이꼴 변이. 그죠? 네. 그 다음에 1세대와 2세대에서 나타나는 A와 B 무리의 구성 비율은 그렇죠. 살충제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죠. 자, 그 다음 2세대 이후에 살충제를 중지하고 색이 진한 개체를 주로 잡아먹는 나타났다면 1세대처럼 네, 뭐죠? 연한 개체, 자, 옅은 개체가 진한 개체가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65번.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아서 많은 자손을 남긴다. 네, 적응하는 개체. 자, 이게 생존에 유리한 개체. 같은 말입니다. 자연 선택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고 반복된 결과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자, 얘가 바로 이제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종분화죠.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들 간의 환경에 의한 형태나 습성에 따른 변이는 유전된다. 자, 환경에 의한 거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수록 기관은 잘 발달되는 것까지 맞는데 진화되지 않습니다. 진화는 자, 유전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할수록 기관이 발달된다는 건 용불용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진화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답이 1번. 자, 그 다음 73번 보겠습니다. 베스와 버드나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베스는 외래종이죠. 자, 외래종은 번식력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버드나무는 총 30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으로는 얘네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종수를 말하는 거죠. 자, 종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종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종이 있다. 종 다양성. 자, 그러면 기역은 외래종으로 화천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가 맞고요.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이 아니라 종 다양성에 해당된다. 그리고 생물 자원에 해당된다. 맞죠? 답이 4번입니다. 자, 74번의 위도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생물 종수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 그러니까 위도가 높아질수록은 90으로 갈수록 다양성이 감소하는 게 맞죠.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죠? 양쪽 다 그렇죠? 이렇게 감소한다. 자, 생물 다양성은 동일하다. 아니죠. 자, 종수가 다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적도 지방이 네, 극지방보다 더 높다. 그리고 적도 지방의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맞죠. 다양성이 높은 곳이 여기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 그림을 보면 81번에 보면 자, 중앙 부분이랑 내부랑 가장자리가 있는데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내부 면적이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 가장자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단편화가 하게 되면 중앙부, 내부는 감소하고
가장자리는 증가한다. 자, 그리고 처음에 있던 개체 수를 종수를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생물종은 10% 감소합니다. 자, 면적이 거의 90% 줄어들었을 때 50%의 종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래프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편화가 일어나면요, 내부 면적은 줄어들고 가장자리 면적이 커지므로 전체는 줄어든다, 감소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 면적이 줄어들면 반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10%의 생물종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거는 맞죠? 그래서 답이 2번만 맞네요. 자, 일단 84번에 보겠습니다. 환경 요인을 봐야 되는데, 자, 겨울잠. 겨울잠은 온도고요. 자, 단풍. 마찬가지로 낙엽. 둘 다 온도입니다. 자, 단풍은 왜 되는 거냐면, 저온이 되면 엽록소가 파괴가 됩니다. 저온에서 엽록소가 파괴가 되므로 숨어있던 뭐 카르티노이드 같은 갈색 입자가, 그 색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온도. 그 다음에 4번에 피톤치드 때문에 공기 성분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는 공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 상록수라는 예를 들면 동백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백 잎이 오동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그러니까 삼투압을 높인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을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온도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자, 환경 요인이 다른 거는 4번만 공기니까 요걸 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85번에 이제 개체군 생태계 군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 요인과 비생물 요인을 포함한 게 생태계고요. 같은 생물종의 무리. 같은 생물종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산다. 이게 개체군이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군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군집은, 자, 여러 종의 집단입니다. 여러 종이 함께 사는, 자, 집단을 군집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기역에는 여러 종류의 다로 구성된다. 여러 종류의 개체군으로, 이 종이 개체군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맞고, 분해자는 니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거 여기까지 맞죠?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영양분 생산하는데 뒷말이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적혈구수가 많죠. 왜? 산소 농도가 적은 곳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자, 디귿이 니은에 영향을 준 겁니다. 알겠죠? 그럼 틀렸다. 답이 1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처럼, 자, 주어랑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건지를, 자, 문제를 풀 때, 자, 디귿이 누구한테 요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87번에 보면은 요런 그림이 있을 때, 자, 여기가 비생물이고요. 여기가 생물입니다. 그러면 얘가 작용이 되고 얘가 반작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 생물적인 요인에서는, 자, 이게 시작점, 화살표의 시작점이 생산자, 여기가 소비자, 여기도 소비자, 여기가 분해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1차 소비자니까 여기가 초식이 되고, 여기가 2차 소비자는 육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비생물 요인 맞고, 기역은 생산자, 니은, 디귿, 리을이 소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이 틀렸죠. 자, 그 다음 얕은 바다에서는 적색광을 이용한 녹조류가, 깊은 바다에서는 청색광, 이것은 작용의 예시이다. 그쵸? 자, 작용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냐면, 자, 빛의 파장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맞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 8번을 보면은, 지금 얕은 물에 서식하는 게 녹조류고요. 깊은 물이 홍조류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들어가는 빛의 파장을 보면, 자, 여기가 청색광, 여기가 적색광이죠. 그죠? 그러면, 자, 청색광이, 파장이 어떻다? 짧다. 얘가 파장이 길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게 들어간다? 깊게 들어간다. 알겠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홍조류가 아니고, 기역은 니은보다 파장이 짧은 게 맞죠? 그 다음에 B는 니은을 잘 흡수한다 그랬습니다. 적색광을 그렇죠. 잘 흡수를 해서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적색광이 있는 곳에 얘가 이걸 잘 흡수를 하는 거고요. 청색광이 들어가는 곳에 홍조류가 얘를 잘 어떻게 한다? 이 빛의 파장을 잘 흡수를 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녹조류는 적색광을 흡수한다. 그죠? 그래서 녹색을 반사시키는 거고, 자, 홍조류는 청색광을 흡수한다. 그래서 붉은색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90번에 지금 보면 식물관은 낮의 길이가 더 길고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장일 식물에 해당이 되고, 얘는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식물이죠. 자, 장일 식물은 봄에 개화를 하고 단일 식물은 가을에 개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밤이 더 길어질 때는 원래 안 펴야 되죠. 안 피는데 밤이 길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섬광을 주면 여기까지를 다 낮으로 인식을 해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이 짧아야 밤이 더 길어야 꽃이 피죠. 자, 여기 밤이 길면 원래는 꽃이 펴야 되는데, 자, 섬광을 한번 줌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깨진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낮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자,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낮이 이렇게 길어지면 꽃이 안 피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자, 가는 장일이 맞고 나는 대부분 자, 가을에 꽃이 피게 되고요. 개화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지속적인 밤의 길이 맞습니다. 또는 암기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지속적인 암기의 길, 밤이랑 암기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91번에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차이가 나서 울타리 조직이 짧은 거는 음엽이고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큰 거는 양엽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쪽에 발달을 하게 되고 얘가 위쪽이 발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위에 있다가 틀렸고요.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가 맞죠. 빛의 세기. 자, 그리고 겨울잠을 잔다는 거는 온도의 영향이기 때문에 가와 나의 차이 나타나게 한 거랑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해주셔야 돼요. 자, 겨울잠은 항상 온도다. 라고 하고, 이런 잎의 단면 차이, 이런 단면 차이는 뭐다? 빛의 세기. 그래서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4번. 네, 보면 얘가 이제, 말단이 큰 애가 사막여우가 되고요. 말단이 이렇게 조그만 애가 북극여우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몸집이 작고 말단이 표면적이 커지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열을 많이 뭐 할 수 있다?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북극여우는 자, 몸집이 퉁퉁하죠? 크고 말단이 작다. 그러면 표면적이 작아져서 열 발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비교 결과 기역 니은 되어 있는데 몸집은 자, 가가 나보다 작다. 말단부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이 가가 맞고요. 표면적 분의 부피는
지금 바꿔놨죠. 자, 가는 표면적이 크고, 자, 표면적이 크고, 부피가 작습니다. 그러면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가가 나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는, 이거 영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게, 자, 표면적분의 부피로 나오기도 하고요. 부피분의 표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분의 부피로 나오면 부피가 작은 애가 작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막여우가 북극여우보다 요 값은 작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대죠. 표면적이 큰 게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막여우가 북극여우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5번에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얘가 기억이 작용, 니은이 반작용입니다. 그리고 개체군 A가 동일종이죠. 동종이고 여기도 동종입니다. 같은 종을 뜻하고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다른 종 사이에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같은 종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소비자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된다가 틀렸고 생물적이죠. 네, 동물, 육식동물, 초식동물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작용, 니은이 반작용이 맞고요. 호랑이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은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디귿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은 아까 얘기했죠? 같은 개체군 내에서니까 같은 종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96번에 여기 영향을 미칠 환경 요인은 X인데 X는 빛의 색이다. 자, 얘가 양엽, 얘가 음엽이다. 그죠? 그래서 빛이 맞고, 자, 단풍이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풍은 온도예요. 그리고 가와 나의 단면 차이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작용에 해당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97번 지렁이가 많은 곳은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렁이가 영향을 끼친 거니까 반작용입니다. 자, 바다의 깊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거는 작용이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온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작용이고요. 자, 선인장 가시는 이제 물의 수분의 양이 이제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니까 역시나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 반작용에 해당된다가 맞고, 자, 나와 관련이 깊은 비생물적 요인은 빛의 파장이 맞죠. 다와 라는 온도에 의한 적응 현상인데 다는 맞는데 라가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자, 근데 98번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건 온도고요. 자, 선인장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같은 환경 요인을 받은 경우로 겨울잠 맞죠? 자, 그리고 이거는 기온에 적응한 게 아니라 물에 적응을 한 거고요. 자, 번식 동그라미 치시고 번식은 온도가 아닌 일조 시간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번식이랑 그 다음에 개화. 자, 여기 표시해주세요. 번식. 자, 번식. 이거 왜 안 돼? 자, 번식하고 개화는 뭐다? 둘 다 환경 요인이 일조 시간입니다. 별표. 그죠? 그래서 틀렸다. 답이 1번. 자, 99번에 자, 낙타 지난 5주. 요거는 물에 적응을 한 거예요. 건조한 사막에 살면서 물에 적응을 한 거고, 육상식물들은 얘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자, 이런 관다발 또는 기관의 발달과 관련된 것은 이것도 물에 적응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경우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육상식물이 아니고 건조한 환경에 사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자, 뿌리가 매우 발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뿌리가 발달하지 않고 자,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요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니까 이건 토양이고 자, 선인장이 저수 조직이 발달되는 것은 네, 이거 물에 적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이 자 조직의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얼지 않도록 하는 거는 겨울이니까 온도에 적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네, 1번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자료에 제시된 것과 맞는 것만 답으로 골라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0번 세 개 중에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말단부 크기 나오면은 네, 온도입니다. 온도. 자, 그 다음에 키틴질, 뭐 알껍질 이런 것들은 물이죠. 물.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번식하는 거 이런 거는 네, 1조 시간이다. 자, 해주고 문제를 풀면 자, 북극여우 여기 나오면은 얘가 이제 가가 맞고 온도가 맞고요. 나는 물에 대한 적응 예시다. 맞다. 자,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거, 이거 겨울잠을 자는 것은 다가 아니라 온도니까 가에 해당되는 예시다. 그래서 틀렸다. 답이 3번 해주면 됩니다.